자, 안녕하십니까.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고향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올 설날은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도 사상 최대, 그죠? 또 1월 달에 글로벌 주식시장도 크게 또 하락을 하고, 뭐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1600을 깼다가 또 올라왔으니까, 2600을 깼다가 올라왔으니까요. 또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로 15만 원을 깼다가 또 올라오는 이런 참 힘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도 좀 뭐 물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지수도 바닥을 좀 쳤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뭐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2년 동안 3월 달이면 이제 2년이에요. 그죠? 2년 동안 리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셀트가 이제 14만 원대부터 리딩을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 그때까지 거의 갔었으니까,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 뭐 40만 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14만 원 왔다가 이제 다시 또 40만 원 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쭉 뭐 매수 말씀도 드리고 보유 말씀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29만 원 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매수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맷집으로 맞고만 있어라, 때리는 걸 맞아라, 커버만 해라, 물량만 뺏기지 마라 했는데, 자, 이제는 좀 반대로 여유가 있다면, 그죠? 이제는 좀 매수에 나설 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또 셀트는 희망적인 주식이고요.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미국이지만 여타 다른 국가도 우리나라도 희망적인 이제 국가가 주식 시장에 희망을 갖다 줄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올해 어쨌든 뭐 잘 구정으로 이제 그 설날 그 음력으로 하면 어쨌든 그죠? 올해 마지막 또 달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내년부터는 그죠? 여러분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주가도 주식도 부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자 되시고 하십시오.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의 안정이잖아요. 미국 시장의 상승은 뭐 사실은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상승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안정을 찾으니까, 미국 시장이 안정만 찾으면 우리 시장은 충분하게 이제 올해는 상승의 뭡니까?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급등을 했어요. 특히 나스닥이 급등을 했죠. 자, 저번에는 급등을 하지 않았지만 주가가 급락 이후에 장대 양봉을, 어쨌거나 제가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스닥의 바닥은 하긴 했다. 그죠? 13,000으로. 근데 그 13,000원 정도 깨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앞으로 부분에서 저는 크게 깨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또 하락을 하면 또 바닥을 만들고,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그쪽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락을 한 상태에서 바닥을 만드는 거.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단지 금리 인상에 따른 수급적인 일시적인 변화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죠? 결국 미국과 지금 뭐 미국이 러시아하고 견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중국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동계올림픽이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싸움이, 그죠? 종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라든지 또 미국 시장 자체, 주식시장이죠, 크게 나빠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만 그냥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일단 접근하면 되고, 깊게 들어가면 또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던 게 큰 이유 없어요. 이유 있습니까?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를 뭐, 2번 인상한답니까? 3번 인상한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그냥 저번에 이때, 그냥 이유 없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급락해서 급등했던 것처럼, 어제도 그냥 이유 없이 급등한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이유를 굳이 된다면 결국은 애플의 호실적이었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이 어쨌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어쨌든 상승세를 유지를 해 있으면서 SK하이닉스의 호실적, 물론 그 앞에는 뭐 다른 기업들도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안 오르더니 왜 그럼 SK 하이닉스가 그죠? 호실적 발표하니까 주가가 오르겠어요. 그죠? 그만큼 물론 이제 시가총액도 큰 부분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뭐 특별하게 이게 시장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런 급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요 앞에도 그러니까 2000 어쨌든 3000 이 포인트 때 나스닥이 13000포인트 때 초반만 오면 어쨌든 주가는 여기는 싸구나, 저평가구나,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들의 뭐 실적을 하나 붙이라든지 또 호재가 하나 나오면 그죠? 그러면 주가는 또 급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제도 미국 시장이 크게 했던 게 어쨌든 애플의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도 뭐 훨씬 좋았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이제 반면적으로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금리 인상의 횟수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시장은 그죠? 변동성을 주겠죠. 어제 이제 그 BOA 같은 경우에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올해 금리 인상을 뭐 한 7회 정도 가능하다. 이게 처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올해 3, 4회 그 다음에 뭐 5, 6회 이제 7회까지 나옵니다. 8회는 나올 수가 없겠죠. 뭐 그죠? 달수가 그렇게 뭐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도 있겠으나 주가가 첫 번째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죠? 펀드가 됐든 연기금이 됐든 이 나스닥에 어디 요 13,000대는 때는 뭡니까? 2021년도에 지지했던 지지대였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 어느 정도 좀 상승 구도를 탈 수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죠?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이 어저께 장대 양봉,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도 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도 우리 시장은 별 힘을 못 썼어요. 그죠? 근데 어제는 아무튼 주가가 힘을 썼죠. 근데 이제 어제 저점이 2591포인트까지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591포인트까지. 그러면 이 2591포인트에 대한 의미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어느 정도 답이 그렇게 싹 나온다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요 11월 달, 2020년도 11월 달 이 매듭이 한 일주일 동안 매듭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차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2450까지도 일봉상으로는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월봉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했다 말씀 제가 드렸죠. 월봉상.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어딥니까? 월봉상으로 2018년도 그 당시에 사상 최고가를 냈을 때, 또 그 당시에 셀트리온이 사상 최고가를 냈을 때, 그때였죠. 그죠? 그때. 그래서 그 가격대가 2570, 80 여기죠. 어저께 뭐 2600 깼다가 올라왔으니까. 그럼 월봉상으로, 그러니까 일봉보다는 더 확실한 게 주봉이고 주봉보다 더 확실한 게 월봉이겠죠. 월봉상으로 어쨌든 2600 요 전후로 또 2600 밑에서 바닥을 찍었다. 저는 이렇게 찍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다우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월달은 이제 어쨌든 뭐 여기서 바로 그렇다고 조금 막 급반등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지금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에 딱 악재가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을 시켰잖아, 그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미국 다우든 나스닥이든. 그럼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적 리스크잖아, 그죠?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일부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바이든이 지금 뭐 인기도도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그죠? 이쪽으로 지금 자꾸 눈길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자꾸 들게 돼. 그건 뭐 정치적으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미국이 그죠? 뭐 나서서 뭐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러시아가 됐던 또 이쪽에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일 먼저 뭐 철수한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의 정기적인 부분들은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러시아와 이쪽 부분에서 크게 뭐 시장에 악재적인 그런 부분 요소들은 그거는 반영도 좀 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부분을 좀 이해를 저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여기서 셀트와 연관되는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뭐 제가 우리 이쪽에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 시장이 대선 이후에 이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둘 것이다. 상승 추세를 탈 것이다. 그래봐야 대선 이제 앞으로 뭐 한 달 정도 좀 더 남았으니까. 그 대선 이후에 가면은 어쨌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수출이 부진합니까? 실적이 안 좋습니까?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배터리까지, 거기다가 자동차, 기아차도 미국에서 지금 뭐 사상 최대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조선도 지금 수주를 또 회복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대한민국의 바이오, 지금 진단 키트, 바이오 시밀러야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이쪽에 또 뭡니까? 진단 키트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품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금융 시스템의 제도에 있어서, 그죠? 제도에 있어서 시스템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으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새 정부가 되면 좀 해결을 좀 시켜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대선 이후를 주식시장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것은, 그죠?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 그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주식도 좀 알아야 되고 모든 부분에 좀 다방면을 아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올해 이제 이런 현 정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부분은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안 되고, 어쨌든 이제 이 그동안의 국민들은 또 우리 현 정부 부분에서는 뭐예요?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공격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억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부동산을 억제하면 어디로 그 물가가 또 터지겠어요? 저는 주식시장으로 터진다고 봐요. 그죠? 주식시장으로.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해보고 싶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앞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좋았을 때 누가, 어디가, 뭐가, 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시장이 좋았을 때 셀트리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셀트리온을 이제 매수를 하자 말을 29만 원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를 하자 말을 지금 쓰는 거예요. 29만 원 밑에 빠지면서. 그죠?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제가 커버만 하고 이러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커버만. 물량만 뺏기지 말라고 한 것이지. 매수하는 말은 저축만 들려고 한 것이고, 저축하고 이 매수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저축은 매달 월급 타면 되는 거잖아요. 수익 내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한번 또 우리가 읊어보도록 하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보니까 제가 바닥은 보여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 또 글로벌 주식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런, 그죠? 시장의 침체. 거기에 이제 셀트가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쭉 보면서 제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뭐 대형주 이런 거 안 치고요. 바이오 업종을 쭉 연속 검색을 쭉 해봤어요. 일부 몇 개, 뭐 개별 이런 주식들, 또 일부 연기금이 보호해주고 있는, 기관들이 보호해주고 있는 주식 말고는요, 바이오 다 박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셀트도 거의 빠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쭉 수급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셀트는 특히 이제 셀트는 수급이니까요. 그죠? 셀트이 그동안에 뭐 실적이 좋아서 펀드 면적이 먹겠습니까? 성장이 먹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치고 급등을 하는데, 셀트하고 휴마시스하고 같이 지금 진단, 그죠? 자가진단 키트를, 공동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수급이에요. 수급. 근데 그 수급을 안에 내면을 들다 보니까 이 수급에 말 그대로 과거의 셀트의 공매도의 수급은 지금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급의 주범이 바로 연기금인데 그 연기금이 바뀌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이따가 한번 제가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양 셀트를 본 김에 수급을 보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셀트에 지금 이제 어쨌든 불안감,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 중에는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첫 번째는 시장이 하락이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이 지금 지수가 어쨌든 2600까지 빠졌으니까요. 그죠? 두 번째로 본다면, 굳이 핑계를 댄다면, 지난해에 어쨌든 레키노나의 부진이었다. 그건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와 더불어서 실적 자체도 조금 부진했다. 부진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를 했다. 시장에서는 좋을 걸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현상 유지만 한 것이다. 어쨌든 뭐, 이제 2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중순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레키노나가 매출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칵테일 흡입형을 개발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도 지난해지만 올해도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악재 부분, 그리고 10월 달부터 터져 나왔던 게 결국은 경구용 치료제로 한 방 눌렀죠. 그게 이제 머커였고. 근데 그 머커를 오히려 셀트가 뭐 CMO로 한다고 하니까. 그죠? 이제 화이자도 앞으로 하게 되겠죠. 또, 뭐,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연말에 또 한 번 더 죽이려고 했던 게 감리. 처음에는 한겨레. 두 번째 이제 경향. 그러면 이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그리고 저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아직까지 뭐 이제 한 30만 주 조금 넘게 지금 했지만은 아마 이제 2월 뭐 초나 중에 끝나겠죠. 그럼 그 자사주 매입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또 회사의 액션이 나오겠죠. 그죠? 액션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수급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지금이 주가도 사실은 40만 원에서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도 사실은 그렇기는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같은 업종 내로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감리 결과는 그죠? 자, 셀트를 쳐놓고 봐야지 좀 요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볼까요?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을 가지고. 자, 셀트 차트 놓고 한번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자, 068270 놓고. 자, 이제 뭐,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08년, 18년도에 이제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내고, 이때 이제 뭐 일공장 전축도 하고 하면서 실적도 줄어들고, 또 시장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위해서 주가가 급락을 많이 했었어요. 하락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첫 번째 시장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셀트가 어쨌든 또 2020년도, 2019년도에 그죠? 20년도, 19년도, 20년도 그죠? 어쨌든 또 실적 바닥 치고 20년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고 그렇잖아요. 2020년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결국은 주가도 뭡니까? 사상 최고가 간 거고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또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뭘 만들었어요? 치료제를 개발했잖아요. 세계 최초가 세계 미국 다음으로 그죠? 항체 치료제 FDA는 승인은 신청 안 했지. 할 이유가 저는 그래서 그 말 말씀드리면서 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유럽에서 승인 받았으니까 그죠? 정식 승인 받은 거잖아요. 릴리나 리제네론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받은 거예요. 셀트는 유럽에서 리제네론 하고 정식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레키노나 좀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실적 바이오 업종 그죠? 지금 뭐 셀트도 반토막이지만 바이오들
거의 3분의 2가 다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더 난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 월봉상으로 또 이제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올해 이제 아직 4분기 실적 발표하지만 3분기까지는 우리 예상보다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4분기는 아무튼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좋을 것이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매수할 돈이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지금도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 그죠? 아, 이거 뭐 감리에서 이거 거래 정지가 된다는 둥, 또 뭐 상장 폐지가 된다는 둥, 분식 해결하는 둥,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도 지금 쪼려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또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겁을 넣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간에 겁만 살짝만 줘도 주식을 나는 팔아야 되겠다. 일단 이라도 건져놓고 보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에 제가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정황들. 이따가 수급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항상 주가라는 것은 기회는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도에는 셀터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때 셀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죠? 고점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으니까. 응? 그러나 또 2020년도에는 또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수장도 늘어나고 주식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또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주가 또 올라가면. 근데 이제 여기서의 주가 상승은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공매도와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마지막 싸움이에요. 수급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셀트의 공매도가 어디 그냥 일반 수익 내려고 하는 공매도입니까? 수익 내려고 하는 공매도면 예전에 나왔겠죠. 이런 기업에. 그죠? 그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감리 부분은 어쨌든 뭐 지금도 언론, 그것도 믿을 수 없겠지만, 언론에서는 어쨌든 3월 말까지 끝낸대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까지도 셀터를 믿고 온 것이지, 저는 주위에 언론을 믿고 오진 않았어요. 자,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 해놨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드리는 거리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그냥 회사에서 또 이거 이렇구나. 별로 주가 빠지니까 또 한마디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셀트에서 말했던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가가 빠지면은,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투자에서. 자, 지금 제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지금 이제, 앞에 제가 똑같죠.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에 지금 주가가 하락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기존의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 좀 약간 부진한 부분, 그걸 저는 인정을 해요. 그게 바로 메미시마 SC하고, 결국은 뉴플라이마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개발되고 승인 받았다면 해도 폭발적으로, 그죠? 매출을 발생시킬 거로 저도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 터진 코로나에서 그나마 레키노나를 개발해가지고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그래도 1,500억 수출을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거를 레키노나하고 CTP63 칵테일 해가지고 흡입병 만들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무슨 자가진단 키트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무시했습니까? 자가진단 키트가 무슨 필요가 있어 맞지도 않는 거를. 미국도 지금 자가진단 키트가 없어서 못 팔아요. 국내에도 지금 대부분 매진이에요. 그죠? 국내에 3개가 나와 있지만 FDA에 승인받은 건 2개 회사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 무슨 말 가십니까? 근데 그런 걸 말 많이 해줘. FDA에 승인받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어디 마스크처럼 뚝딱뚝딱 야 마스크 만들어 중국에서 만들어 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요. 자, 이게 바로 셀트이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있는 제품도 지금 잘못된 거 뭐 있어요? 임상 실패한 거 있어요? 승인 안 받은 거 있어요? 이제 앞으로 아바스틴 올해 터질 것이고, 승인 허가 나올 것이고,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유플라이마, SC,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자,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있냐고, 주가 말고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믿고 투자할 거예요? 주가를 먹고 투자할 거? 그럼 셀카 투자할 필요 없죠? 어제 금요일에 보니까 현대바이오 바이오인가 그거 십몇 프로가 펑펑 떠더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신풍제약 그런 주식들 급등 주식 할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왜 셀트에 투자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치료제에 대한 부분 지금 뭐 레퀴노나 이제 접었다. 접기는 왜 접어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자 셀트리온은 항상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잖아요. 지금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셀트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야 이제. 자가 진단 키트.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에 서회장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조기 진단 키트 해가지고 뭐 하자고 그랬어요? 항체 치료제 투입시키자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항체 치료제가 저도 그죠? 놀랬어요. 이거 보고요. 지난주 금요일 데이터를 보고. 금요일날 레키노나가 뭡니까? 43,301명이에요. 레키노나가요. 1,789명 증가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쪽에 뭐예요? 2주 됐죠. 한 2, 3주 됐잖아요. 경구용 화이자. 근데 화이자보다도 지금 월등하게 지금 레키노나가 왜 투여가 많이 되겠어요? 오미크론이 난리 쳤다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셀트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회사에서 말하잖아요. 그럼 뭐 믿고 할 거예요? 엔스턴 말 믿고 할 거예요? 회사가 사기꾼 회사예요, 셀트가? 속인 거예요? 자, 1월 중 호비피형 항체치료제 임상일상 데이터가 나오면은 2월 달부터 뭐예요? 호비피형 항체치료제 글로벌 임상일상 시행한다. 호비피형 항체치료제. 이게 바로 칵테일이잖아요. 그죠?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변이에서도 시간은 물론 바로 어떻게 앞으로 어떤 변이가 나올 것이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타미프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죠? 호비평은 우리가 지금 경구형이 500 몇 명? 508명인가 됐대잖아요. 2주 동안에. 연령을 낮추면, 그죠? 이게 많이 되면,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부작용이 있습니까, 지금? 부작용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게, 감리 부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바이오 산업의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바이오 산업이 제약회사가 복제약 만드는 것만 남의 거 카피하는 것만 있는 거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까? 바이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든 뭐 철강이든 이런 쪽은 다 모든 제도가 그죠? 규칙이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런 쪽은 회계적으로도 되어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뭡니까? 셀트에, 왜 니들 이렇게 미리 주식을, 약을 만들어 놓고, 팔기도 않고 매출도 아직 허가도 안 났는데, 니들 매출을 잡냐?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무형자산으로 잡는 거를 임상일상으로 할 거냐, 마치고 할 거냐, 판매되고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이제 제대로 성립한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임상일상 끝나면, 그죠? 무형자산으로 잡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글로벌 CGMP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그죠? 선진국에 입각을 해서 근거 자료를 감리 과정에서 회사에서 충분하게 니들 모르니까 없으니까 어디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이걸 이렇게 처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지 허가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게 잘못됐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3년이나 4년이나 지금 10년 끌고 온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년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끌고 왔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거래 정지니 뭐니 상장 폐지니 그냥 이거는 주가도 여기에 이놈들도 활용할 만큼 크게 주가도 빠졌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빠질 것도 없고요. 이제 얘들도 더 이상 이제 눌러봐야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요즘 뭐 일부 유튜브 새끼들 보면, 죄송합니다,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그런 아마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런 사람들 보고 막 반등 먹으려고 주식 투자합니까? 지금 셀트를 가지고? 응? 상한가 간다고 그러고 무슨 상한가가 셀트 평생에 상한가 안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다른 주식 하라고 상한가 먹으려면 다른 바이오하고 다른 주식 하시라고요. 자, 자사주 매입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예요. 물론 이제 자사주 매입은 앞으로 왜 또 주가 빠지면 할 거 아니에요.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 되겠지 앞으로. 그쵸? 이제 요번에 저는 이제 어쨌든 레키노나 1,500억 정도 벌었다고 하잖아요. 응? 그 1,500억 가지고 셀트하고 자사주 매입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지울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단 키트 가지고 얼마나 벌까? 5천억 1조 벌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 저도 이게 놀랬는데 레키노나를 저도 뭐 몇 조 단위의 매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유럽도 좀 꽝 된 것 같은 느낌 들고 이제 앞으로 허비평이 돈 벌겠지만 진단 키트가 이렇게까지 저는 크게 셀트한테 그죠? 효자가 될 줄 몰랐어. 아직까지 뭐 공적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제 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하면 나오겠죠. 그죠? 지금 뭐 좀 난리니까 지금 휴마시스가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이 아니고 지금 뭐 난리 났잖아 그쪽도. 그죠? 근데 같이 셀트하고 하는데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급을 보면서 또요 이야기를 한번 또 슬슬 들어가 보면 자, 자, 수급적으로 지금 보면 야,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죠? 오래 지금 너무 지루하니까. 근데 뭐 구정이니까 구정 설날이니까 편안한 시간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었다가 또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수급으로 제가 바닥을 이제 확인했다.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금요일 날, 그죠? 30일 날이죠. 그러니까 29일인가요? 28날이 금요일이죠. 외국인들이 38,000주 매수예요. 근데 어쨌든 주가 지금 뭐 최근에 급락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 개인들이 이제 매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자, 금요일 날도 금융투자를 매수했죠. 사모펀드 안 팔았죠. 투신 매수, 사모 매수, 은행들 안 팔았어, 이제. 그러니까 얘들도 그만 팔 만큼은 다 팔았다는 뜻이야. 이제 물량 없다는 뜻이야. 왜? 이게 1월 중순 때 어쨌든 연기금이 셀트 팔아라. 비워라, 일단. 왜? 그때 경향일보에서 분식이 나왔으니까. 그때가 이때잖아요. 그죠? 14일부터 13, 14 쭉 이렇게 뭐 엄청나게 연기금 팔아졌겠어. 이때 다 팔았어요. 그죠? 투신들도 다 팔았잖아. 연기금, 뭐 투신, 보험, 액티브 애들, 보험도 막 8만 주, 6만 8천 주, 투신이 11만이 파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이제 물량 다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량 팔 게 없다는 뜻이야, 이제. 여기서 주가가 뭐 오르든 내리든 새끼들. 자, 그 주동이 누구야? 연기금, 야, 니들 중고지 다 팔어? 그 시장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그 다음, 자, 올 1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작년 연말에 20만원 위에 있던 주식이, 그죠? 주식 배당하면서 21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1월 한 달에 주가 박살냈어요. 1월 한 달 만에. 그럼 1월 한 달 만에 박살냈는데, 누가 팔아서 박살이 났고, 누가 사서 주가를 물려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판 놈들은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1월 한 달 동안에 72만 주를 팔았어요. 연기금만 팔았어요. 기타 금융, 은행, 사모펀드 얘들은 좀 오히려 샀네. 사모펀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오히려 쇼크를 했다고 봐요. 그죠? 자산운용사들이니까. 셀트의 말 그대로 공매도에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친구놈들이 또 있으니까. 투신들 19만 주 팔았어요. 그죠? 보험 22만 주 팔았어요. 금융투자는 시장과 연동돼.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오히려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매도가 적다는 거예요. 패시브 쪽이니까. 프로그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오히려 시장의 하락에 1월달에 시장이 급락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기관들이 120만 주. 그러면 셀트의 공매도 주범은 누구예요? 기관들에게 판명 났고. 그죠? 물론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공매도에 있어서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1월 달에 87만 주를 샀어요. 1월 달에 드디어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어요. 아마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는 경우는. 자,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의 공매도는 뭡니까? 과거의 공매도는 셀트의 회사를 뺏으려고 공매도를 친 거지만 지금의 공매도는 뭐예요?
공매도 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잡아 누르는 거지.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 개인들이 아마 매도가 많을 거예요. 연말 가면은 개인들이 한 400만 주 저는 팔아낼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 포함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사겠습니까? 많은. 저축은 들어야 되고, 단기 매매 좀 해서 저축 절면 되는 거지. 자, 외국인들 87만 주예요. 그죠? 외국인들이. 1월달. 올해. 그죠? 자, 수급이 바닥을, 항상 수급이 먼저 바닥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3월달, 4월달 되면 그때는 벌써 주가는 멀리 가 있고 수급은 벌써 확 달아져 있겠죠. 그죠? 연기금 이제 계속 팔겠어요? 응? 2년 동안 팔았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작년 10월 5일부터 1월달까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10월 5일날 26만원에서 주가를 지금 10만원을 뺐으니까 10만원을 뭘로 가지고 머커에 경구용 치료제가지고 뺀 거예요. 그죠? 20만원에서 뺀 거는 분식해가지고 뺀 것이고 이놈들이 그 앞에는 머커. 근데 결국은 지금 머커 경구용을 셀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걸로 CMO 해가지고 이제 셀트가 오히려 매출을 일으킨대요, 앞으로. 자, 그걸 뭐 자제해 두고. 자,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29만 주 오히려 매수예요. 10월 5일날. 그죠? 경고용 26만주 뺏을래. 개인들 180만 주. 계속 개인들 줄어요. 기관들 260만 주, 270만 주예요. 기관들이. 그럼 누가 범인이에요? 26만원부터 해가지고 주가 빼트린 범인은 바로 기관들이에요. 기관 중에서 누구예요? 연기금 195만 주예요. 그죠? 다 팔았죠. 사모, 투신, 보험. 바로 이놈들이 대한민국의 셀트리온 공매도 주체들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주식 팔았다고요? 외국인 주식 팔아서 지금 주가가 망가졌습니까? 응? 지금 최근에 외국인 주식 팔아서 주가 망가졌어요? 연기금이 팔아서 망가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고 다 쭉 팔고 앉았어요. 그죠? 자, 금융 투자는 30만 주 오히려 매수죠. 왜? 금융 투자는 시장과 연동이 되니까. 그죠? 그럼 기관들이. 자, 이게 이제 바뀌고 있다. 자, 외국인이 공매도입니까? 팔았어요? 자, 기타 범인들 자사주 포함해서 또 홀딩스의 매수까지 포함해서 임직원들 포함해서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이거는 자, 5월 3일 공매도 재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공매도 재개되면서 주가가 힘들었고 또 쉘터도 힘들었으니까 공매도 재개 5월 3일 날 공매도 재개됐었죠.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 금지했다가. 근데 외국인들은 5월 3일 날 매도한 게 16만 8천 주밖에 안 돼요. 응? 기관들이 200만 주를 팔았어요. 연기금이 187만 주예요. 여기도 벌써 3호. 다 보험. 그죠? 그럼 5월 3일 이후에 주식을 빼트린 놈들은 누구예요? 바로 대한민국 기관이고 그 중에서 연기금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연기금 물량이 오히려 이제 쇼크로도 좀 활용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어쨌든 1년 내내 주가가 빠졌으니까 셀트가. 근데 그 봤더니 누가 외국인들이 55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기관들 작년에 380만 주 팔았어요. 금융투자, 보험 46만 주, 투신, 사모펀드 34만 주. 근데 사모펀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모펀드. 34만 주 매도예요. 그죠? 작년에. 근데 올해는 지금 어때요? 오히려 매수죠. 그죠? 사모펀드. 자, 작년 연기금이야 뭐 전체 책에서 팔았으니까 240만 주 팔았어요. 여러분.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사실은 지금 가장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할 때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바닥에서 팔아요, 주식을. 저도 이제 일부 우리 계신 분들도 도저히 못 참겠어요. 지금 참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셀트를 매수하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매수하십시오. 아시겠죠? 여기서 밀려봐야 지가, 여러분들. 주식은 때리고 배짱도 필요한 거예요. 자, 공매도 누적 잔고를 볼게요. 자, 공매도 누적 잔고가요, 26일 기준으로 해서 445만 주예요. 445만 주. 444만 주. 공매도 누적도 증가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셀트가, 물론 주가는 많이 하락은 했지만, 그죠?
항상 이 가격대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한 4, 50만 주, 5, 60만 주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쓴 공매도. 그것도 특히 시장 조성자를 통한, 파생 쪽의 시장 조성자를 통한 물량. 그게 이제 업틱률 예외. 업틱률 예외를 가지고 11만 4천 주나 때리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두 번이에요? 그죠? 만약 업틱률 예외라는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빠졌을까요? 자, 이 부분은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쇼크로 들어오는 물량이라고 그랬죠? 자, 공매도덕이 440만 주라는 거.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그죠? 1200만 주. 한때는 1200만 주였습니다. 지금 1200만 주에서 400만 주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가는 힘들지만. 자, 그리고 대차 잔고. 대차 잔고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 공매도가 앞으로 더 계속 기승을 부리고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차 잔고가 지금 990만 주예요. 이게 한때 3200만 주까지 갔었어요. 셀트가 공매도 피크였을 때. 3200만 주 있던 대차 잔고가 지금 어쨌든 990만 주예요. 자, 최근에도 뭡니까? 대차 잔고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죠? 1150만 주, 1158만 주대에서 지금 990만 주예요. 줄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은 제가 이거는, 신용은 셀트의 신용은 개인들도 있지만, 이쪽에 뭡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차명 의심 계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어쨌든 하락을 하지만, 신용 잔고를 보면은 165만 주예요. 이 165만 주는, 그죠? 봤더니 작년 10월 13일 날 167만 주가 최저치였어요. 그죠? 그걸 좀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력들이 신용을 이제 줄이고 있다는 부분. 물론 이제 우리 뭐 일부 개인분들도 좀 신용에서 좀 많이 손실을 보고 또 뭐 나오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시장이, 그죠? 시장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은 잃었던 주식을 고스란히 채울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을 가지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그죠? 공시가 회사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부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회사 믿고 가는 게 최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또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셀트의 수급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 팔래야 팔 물량이 없어요. 근데 팔 물량은 없는데 뭐예요? 주가 올라가면 공매도들은 쇼커버는 해야 돼요. 그 쇼커버 다른 거 떠나가지고 시장 조성자 파생 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쪽이 저는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그동안 힘들었죠. 아직도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힘든 분들 당연히 계실 거예요. 항상 주가는 마지막 바닥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수를 하자.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요.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마음을 든든하게 드시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왜? 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달은 어쨌든 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그죠? 이제 주가는 항상 선행합니다. 모든, 그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아시겠죠?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날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또 설날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세트리오 화이팅입니다.